안녕하세요.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비영입니다. 그 박비영이 누구냐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본명은 다른 이름이고요. 필명을 박비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아주 조금 귀여운 공저자이고요. 오늘 주인공이신 양은미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양은미 작가님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컴공이라고 하죠. 컴퓨터공학인데 옛날에는 전산학과라고 했어요. 전산학을 전공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1세대 프로그래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또 전공을 바꿔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영어 교재 연구 이쪽을 전공을 해서 잘 나가는 영어 교재 회사의 총괄 기획자를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는 실버다. 거기 삘 받아서 전공을 또 바꿉니다. 전공을 바꿔서 최종 졸업은 사회복지 상담학 바로 하고 노인 상담 그걸로 박사를 받았고요. 전공 불일치라는 이유로 입학할 때부터 교수님들께 굉장히 많이 구박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치매라는 화두에 꽂혀서 7년간 현장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결과가 오늘 이 책 시니어 절대상식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자,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니어 절대상식, 치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까지 다 총망라했어요. 담론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게 치매라는 주제인데요. 그 치매라는 주제를 잡으신 얘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작가님. 일단은 제가 사실 되게 잘 나가는 그 어린이 영유아 한동안 옛날에 ROMG라고 얘기하는 수필 총장님 덕분에 영유아 교육이 붐을 일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잉글리시 에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를 런칭을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그 총괄 기획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어떤 그 워크북이라든지 인지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다 크고 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생각한 게 50대가 넘어선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자원봉사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미술 쪽에도 되게 전공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 심리상담 치료사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뭘 이렇게 할 만큼 일할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였는데 제가 처음 만난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쁜 치매라고 얘기하죠. 되게 사람 힘들게 하고 굉장히 이제 시간에 사실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갇혀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그 시간대가 낮아지는데 제가 본 그 어르신은 그 시집살이 질이 심하게 했었을 때 남편한테 매맞고 시어머니한테 매맞았다는 얘기가 하소연을 제가 3학기 내내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어머나 세상에 내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찌찌찌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어르신을 달려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 제가 치매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들었죠. 노망이라는 말은 들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노망이라는 말이 더 많이 썼지 치매란 어떤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의 이제 화두가 시작된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그럼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추억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내려가서 멈춰야 되는 시간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에 멈춰 있으면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순간 하기 시작해갖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연기를 그만하고 이제 블루오션은 시니어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그 많은 파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건 불모지였던 게 치매였어요. 그리고 치매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치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때마침 정말 재수가 좋게 저희 집 근처에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박사과정으로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사실 웬만한 대학은 전공이 부딪히면은 박사를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 학교는 다행히도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박사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치매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왜? 해필 치매야. 다문화가 요새 화두인데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쓴 그 소논문이 다문화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치매를 해야겠다. 치매 예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상담학 박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술치료 그 자격증 1급이 있으니까 광명시에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들을 이제 인지 미술 치료를 하는 외래 강사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죠. 저한테는 1,000원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치매 환자를 어디 가서 만나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받은 자료가 뇌운동 이런 자료를 저한테 매뉴얼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만든 건 제가 이해하고 활동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되게 많이 참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 활동을 기획하신 분이 책상에서 하셨구나. 치매 환자를 안 보셨구나. 활동 중 하나가 뭐였냐면 다림질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이 활동은 못하고 요거 대신에 꽃잎 활동을 하되 대신에 물풀을 사용해서 붙이는 활동을 하겠다 하면서 제가 다시 활동을 다 뒤집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 만든 센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치매 안심센터가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확장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다양한 치매 환자를 만났는데 거기에 조건은 경도 인지 환자들은 먼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본 환자들은 경도 치매를 판단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서 2~3명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이쪽에 멍.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별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노인학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맞았대요. 남편이 바보라고 때렸대요. 그래서 어머니 바보 아니에요. 아마 그때 좀 뭐 좀 잘못했나 보다. 우리 어머니 나 저기 어르신 속상하게 했나 보다. 그 위로는 해드렸는데 정말로 취약한 거죠. 근데 그 남편분 마음도 사실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더 연장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어르신들이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개월에 이제 친해지고 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르신들 생각에는 네가 그래도 나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을 했죠. 이게 과연 국가 차원에서 그때 한참 국가 침해제니 막 이런 책임제니 이런 말들이 나올 때지만 결국은 교육도 공교육이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존재하듯이 우리 치매 예방도 나라 차원에서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작게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사실 제 취미가 논문 읽기 하고 참 희한하죠?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논문도 많았고 그때 제가 만난 게 나덕래 박사님의 뇌미인이라는 책을 딱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나온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쁜 치매. 저는 치매 환자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치매는 다 정말 그 고약하거나
오죽했으면 맞았을까 하는 얘기를 듣는 그런 환자인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 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쁜 치매 환자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예쁜 치매만 되면 오래오래 가족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때마침 또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에 그 인지 개선 치매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뻥쳤습니다. 여기요 어르신들 미술 심리 상담 해드릴게요 하고는 이제 하하랑락이라는 하하랑락 두뇌튼튼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치료처럼 했지만 싹 뒤집어가지고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으로 싹 개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기자가 계속 생길 정도로 지금 정말 원활하게 너무너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2018년 1월 9일날 시작했거든요. 처음 만난 분이 저랑 동시라서 기억을 합니다. 양땡땡 어르신이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경도 인지장애야 오죽하면 좋아. 난 좀 쉬운 거 좀 해줘. 내가 좀 느려도 이해해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우리 종씨인데 제가 잘해드려야죠 하면서 그 어르신을 제가 지금까지도 봬요. 뵀는데 그 당시에 경도 인지셨는데 상당히 2018년인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이 어르신이 지금 보여주기는 처음 제가 만났을 때보다 약간 인지가 떨어지시긴 했어도 경도 치매 내지는 경도 인지장애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계속 관찰해보면 옛날에 당신께서 이제 금융 무슨 거 하시고 되게 지식층이 많으세요. 사실 교수님도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어르신들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식인이고 아버님이라고 하기에는 제 직장 상사 같고 제가 고민한 게 이제 결국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 중에서 이제 반 중에 한두 명은 꼭 경도 인지가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오랫동안 경도 인지가 유지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경도 인지를 연구를 했을 때 경도 인지의 상당 프로 한 40에서 50%는 거의 이제 경도 치매로 넘어가지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원래 정상 범위로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 검사할 때 조금 자기 기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축하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이상하게 경도인지가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 반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려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잘하지 마시라고 다른 분들. 저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 싫다고. 이 반은 잘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려고 오는 거라고. 왼쪽 뇌에 기름칠 한번, 오른쪽 뇌에 기름칠 한번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뭘 기대하거나 잘할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럼 오시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경도인지인 어르신들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시고 또 이제 원체 이제 지식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회상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편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치매라는 게 빨리만 발견하면은 이게 천천히 가거나 멈출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제가 그 오랜 장기간 롱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안 거예요. 사실 이걸 제가 데이터화해서 논문을 내서 진짜 학술지에 발표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소원이 박사학위를 빨리 자격증을 따야겠구나. 그래야지 어디 가서 내 자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진행은 못 해오고 단지 치매 인식도 검사와 우울증 검사를 계속 해가면서 이 프로그램의 효능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인지도는 훨씬 높아졌고요. 우울감이나 정서는 좋아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프로그램 할 때마다 뻘쭘한 어르신들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고 정서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으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뇌가 움직여요. 뇌 근육도 움직이는데 혼자 있거나 너무나 내성적이라서 난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자극이 올 만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그 양땡땡 선생님, 우리 종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막 태극기도 막 들고 다니시고 막 무슨 그림만 그리면 그 한반도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궁화를 그리시면서 애국심을 보좌하세요. 그 어르신 세대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아우 대단하십니다. 저도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막 칭찬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그분이 그 오랜 세월을 아직까지도 경도 인주로 계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온갖 사회활동 다 하세요. 그리고 남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결국 내가 끊임없이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렇다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프로그램을 끝났을 때 친구 하나는 만들어주자. 단짝 프로그램. 첫 시간에 사실 이건 집단 상담에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집단 상담이 들어오시는 분은 벌써 한번 스크린 돼서 오신 거예요. 우울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애도 이제 사별하시거나 결별해갖고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에 오시는데 그분들은 벌써 표정이 우울하십니다. 그럼 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고 춤춥니다. 즐거우시라고. 세상에 박사님이 노래 부르고 춤추니까 너무 재밌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박사라는 말을 딱 하면은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실 거다 하면서도 거부감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늘 까붑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어머님 나이 또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치매를 좀 편하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한테는 경도인지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하고 꼭 조사를 해서 하는 식으로 했어요. 제가 굳이 치매라는 걸 가지고 화두를 삼은 건 딱 하나예요. 아무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80이 넘으면요 둘 중 하나 치매 환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절반 재미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우리 스스로 치매를 갖다가 어떤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상식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많은 걸 알면 내가 빨리 우리 어르신이나 배우자를 설득을 해서 치매 검진을 발견하게 한다면은 경도인지에서 발견하면 괜찮아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고장을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습관병으로서 생활습관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대부분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4시간 이상 전화 상담을 하시고 밥을 사주시면서 4시간 문 닫을 때까지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증일 때 오십니다. 왜냐하면 당식돼서 너무나 지식이 높으시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물론 천천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스트레스 양이나 어떤 기질적인 것 따지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스스로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딱 하나예요. 치매를 쉽게 말하자. 치매 검사 좀 해봐. 치매가 뭐 창피한 거야? 경도인지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치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누군가는 떠들어대고 까불면은 치매가 좀 쉽고 정겹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치매라는 말을 단어로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세요? 수치심? 그게 떠오르신대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뭐가 창피해요? 자꾸 실수해서요. 어머나, 어머니, 전 치매도 아닌데 늘 실수하는데 근데 전 하나도 안 수치스러워요. 그냥 덜렁거릴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치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창피함을 떠들어요. 옛날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울 때 밖으로 안 내보내고 다락방에 키우듯이 치매 환자를 방에 가두십니다. 그렇지만요, 그러면 더 오히려 나빠지세요. 자꾸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꽃피는 거 보면 눈에 시각적인 자극 들어오고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치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치매를 오히려 더 숨기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치매를 여기저기 떠들어대면서 그냥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 우리 빨리 한번 발견해보고 조금 이상하면은 발견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중증으로 넘어간 치매 환자가 오면요, 검진 안 가십니다. 경도인지 정도 되신 분이 오시면 당장 가십니다. 그리고 경도 치매만 되셔도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복지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성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왜 하루라도 더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득이 가능한데, 일단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자체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라도 좀 떠들고 다녀야지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경도당 쪽이나 복지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수가 되게 뭐라고 그러지,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올해부터 제가 그래가지고 글도 좀 쓰고 유튜브도 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는 열어놨으나 아직까지 쓸 줄을 몰라서 이제 조만간 배워서 할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방법이 있는 대로 제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보시면 신중년 아카데미 무슨 북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치매라는 녀석이요, 70대에 발병했잖아요. 70대의 경조치매가 딱 벌어졌으면 그 전에 10년 전 아니면 7년 전, 7년에서 10년 전 이미 치매의 싹이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5060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말로 신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중년들이 치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거죠. 왜? 내가 치매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치매 환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년이 치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제일 쉽게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든지 부모님을 관찰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나를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치매 예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신중년은 치매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 아직 그 나이 아니야. 나이가 아니기 뭐가 아닙니까? 모릅니다. 이 안에 누가 싹이 터 있는지. 그 싹을 조금 천천히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치매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치매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든 단어예요. 그럼 무슨 단어가 좋으세요? 일본에는 그걸 인지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인지증. 그거하고 치매하고 그거 아니에요? 인지증이나 치매나 증상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사람들이 다 치매라고 알고 있으면 자꾸 치매를 쉽게 얘기함으로써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캠페인, 인식 개선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치매를 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한번 잡으면 두세 시간은 기본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땀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치매를 갖다가 의학 지식이 아닌 의학 상식으로서 접근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에 관련된 책 정말 잘 쓰셨습니다. 제가 덕분에 정말 치매 공부를 참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논문 자료까지 쫙 써주셔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 어찌나 크게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르몬 이름이나 프로세스나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신호를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자극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쉽게 말할 수 있게끔
그냥 어려운 용어 안 써도 우리가 대충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아닌 상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그 활동을 해왔어요. 어르신들한테 쉽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그게 원고가 쌓여서 사실은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2달 만에 원고를 다 썼어? 아 내가 원래 필력이 좋아. 30권도 넘게 됐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치매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이대로 얘기를 하지? 잘난 척하고 박사님이랑 한번 내볼까? 하시면 다 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쉽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예, 저 기억력 잘 안 나쁘죠? 계산 안 되죠? 이쪽 왼쪽 고기가 문제 고기가. 그러니까 왼쪽 뇌에다 기름칠 하려면 뭐 하라고요?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하라고요. 그럼 한 자리만 하면은 별로 효과 없으니까 2자리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는 치매 얘기하시면요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쉽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때로는 되게 제가 무식하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 먹히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래도 치매로 박사를 받고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는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있는데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하고자 저는 이 치매를 그렇게 지식으로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중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노년층부터 기회가 닿아서 했던 거고 올해부터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좀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마치는 게 아니고요.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시간이.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본인 입으로 실토를 했지만 삘 받았어요. 삘 받아갖고 막 마이크로 계속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 급하고 갈 길은 멀고 빨리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서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묻는 거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알았어. OX 오픈 퀴션 하지 말고 네, 그래야지 오늘 안에 저희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치매라는 화두에 왜 입문을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한참 얘기를 하셨고요. 요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치매는 뭔가요? 치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길지 않게. 자, 저기 의학적인 정의는 책을 보시면 나오고요. 저는 치매 환자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치매 질환의 정의는 하나의 우주가 팽창되어서 컸다면 그게 축소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소우주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 성장돼서 우리가 팽창돼서 이만한 나의 소우주가 생겼었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최신 기억부터 사라지면서 점점 하나의 근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환자 입장에서 봤다라면 자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나의 히스토리가 최근부터. 그리고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역할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엄마였는데 이제는 내 딸이 되든지 내 아들이 되든지 그래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전이되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너무나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여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끝이 언제 날지 몰라요. 사실 치매라는 것이 거의 10년 정도 이제 고생을 물론 뭐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한 10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나긴 고행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경험을 받아서. 네. 소우주가 소멸해가는 과정. 네, 치매를 정의한 뭉클한 얘기인데요. 뭉클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양 작가님이 치매 관련해서 외부 강의를 나가시면 항상 보여주시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저 사실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 엄청 울었고 어르신도 울고 저는 이거를 네,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불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울 수도 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불을 잠깐 꺼주세요.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익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같이 한번 사러 갈까?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무한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그래, 와서 맡아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날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요, 이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날 없었나요? 아, 근데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 책임제. 제가 이게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사라질까봐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저작권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3시간 동안 사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요 진이 빠져요. 근데 그걸 못 끊는 게 그러니까 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 한 번은 친구가 전화도 엄마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문 그거 등록했어? 했더니 그게 뭐야? 야 그거 저 치매 그거 애 깔았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 치매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다. 정말 예전에보다 훨씬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단 엄마가 경도 치매에 계셨을 때 먼저 제일 해야 되는 게 지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 배회감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치매 그 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회감지 서비스가 딱 있어가지고 안전존을 딱 설정해 놓잖아요. 그럼 어머니 핸드폰을 목에 건다든지 어디에 걸면은 내가 여기 안전존이다 딱 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면 문자 바로 옵니다. 그러면 관리가 가능하고 저도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 지킴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떠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어르신 보면은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스티커를 줘요. 고유 넘버를 주거든요. 고유 넘버를 딱 보면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가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무료예요. 근데도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얘기부터 하면서 놀라지 말고 분명히 그 분이 기억하는 옛날에 그 장소에 가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진압력이 상실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왜 호떡을 샀냐면 나는 지금 엄마인데 고등학교 딸을 갖다 학생을 키우는 딸이기 때문에 걔가 좋아하는 호떡을 산 거예요. 똑같이 지금의 집은 내 집이 아닌 거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기가 막히게 찾아가십니다. 왜? 그 노선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찾아보든지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데를 먼저 찾아보고 일단 연락을 다 해놔라 하고 어떻게 다행히도 돌아오셔가지고 그 친구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뭘 이렇게 등록하거나 배회기를 신청하거나 뭐 하나 달아주면 떼버리세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해? 왜냐하면 당신한테 정말 필요 없는 게 된 거야. 멀쩡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통할 수 있을 때 경도 치매인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중증으로 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되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증으로 가고 말기로 가다 보면은 이 분들이 인지 상태라든지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해 못하고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만 속상할까요? 아니에요. 치매 환자도 속상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치매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인권이 또 치매 환자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 그 시간대에 인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양자간에 서로 받아들이면서 다독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오면 요양원에 가야 되시겠죠. 망상이 온다든지 환각 증상이 온다든지 도저히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위로를 해드려요. 이제 고생했으니까요. 충분히 했어요. 아이고 젊었을 때 고생시켰다고 뭐 지금 그렇게 잘해서 뭐하나?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느 어르신은 내가 너무나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 사람이 내조하느라고 저렇게 되는지도 몰랐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요. 과다하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본인이 힘들어져요. 본인이 체력이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자식들한테도 좀 하라고 하세요. 좀 와서 주말에는 교체 좀 하라고 하세요 하면 이미 자식들도 굉장한 전문직이 갖고 자기만의 가족이 생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사랑은 내리사랑 맞는데 이게 치매 환자한테 통하지 않잖아요. 특히 돌봄자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안다면 역할 분담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눈치 보이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런 상담을 늘 받거든요, 제가. 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작가님이 우리나라의 뭐 배회 감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좋은 제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따가 가실 때 저희 시니어 절대사실 책 다 드릴 거예요. 저 책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각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은, 그걸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시니어 절대상식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 관련된 내용들의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그러면 치매는 어떤 경우에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까요? 상쾌하면 참 말만 들어보면 막 두세 시간이라서 일단은 치매는 사실은 정상에서 그 다음 단계가 주관적인 인지장애가 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시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벌써? 나 이런 나이 아닌데? 나 옛날에 되게 잘했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되죠?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치매인가? 자꾸 그러면 인지장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인지장애와 건망증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맨날 이것저것 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말한 거 또 말하고 남편이 그만 좀 말하래요. 너 갑자기 치매 노인들 만나다 보니까 네가 치매 걸렸냐 막 이럴 정도로 싹 말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 뇌 자체가 기능이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괜찮아요. 근데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냥 노화성 인지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굉장히 지식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내 스스로가 너무 주관적으로 인지장애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성 호르몬은 이 기억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은 건망증이 되게 많이 오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로 의심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결혼식? 아니면 중요한 모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까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치매는 아닙니다. 그럴 때 빨리 가봐야 되는 게 자, 60세, 만 60세가 넘었으면 우리나라는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아무데나 가면 다 경도인지 검사해주거든요. 단기간에 금방 끝납니다. 별 문제 안 되게 금방 되는데 거기서 점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경도인지 받게 되면은 안내가 쫙 와요.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되고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치매 그런 제가 책에다 써놨으니까 그걸로 읽어보시면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까먹지 말아야 될 걸 까먹어. 그럼 계산이 어느 순간부터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격이 확 바뀐 사람들. 예를 들면 되게 활달했던 사람인데 만사가 귀찮아져. 여기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다움을 갖다 느끼게 해주는 우리 뇌의 한 부분이에요. 앞쪽에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이거 했던 게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 요 앞에 있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성격 변화가 와요. 그리고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진도주의하는데 빨리빨리 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하면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론하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성격. 그럴 때 확인을 해보게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지만 요새 초록이 환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잡혀요, 통계에. 검사를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록이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초록이 환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디지털 치매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닥쳐서 신중년이 겪을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까먹고 계산이 순간 너무너무 안 되고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해요. 필름이 잘린 거예요.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건망증하고 인지장애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말이 자꾸 다른 말이 나와. 민들레인데 뭐 다른 거 무슨 들레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는 이건 언어 증상이지 인지장애는 아니거든요. 다른 거에 의한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치매는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까 사실 의학적인 정의를 내려드리진 않았는데 의학적인 정의를 내려준다면 치매는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는 병들을 갖다 두리뭉실하게 치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 치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알코올성 치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 치매는 그러면 다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몇 년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이 문제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치매 증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낫고 치료하면 내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면은 그 치매는 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성 치매 단주하시면 바로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상을 보였을 때 일단 내과의 그 경도 인지를 받았으면 내과 쪽 질환을 다 피검사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 증상이 나오는지를 병원에서 진단을 해요. 만약 갑상선이 문제였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내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 치매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너무너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부분은 대부분 알츠하이머고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거는 뇌혈관 치매, 뇌출혈, 뇌경색인데 아주 큰 혈관들이 터졌을 때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근데 이 치매는 다행인 게요. 유지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관리만 혈관 그 건강 관리만 잘하면 퍼지는 속도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5등급에서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경도에 발견됐다면 경도에서 머무를 수가 있고 회복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거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쪽에서 다른 기능을 대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 관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예전 같진 않더라도 조금 천천히 오랫동안 가족하고 이제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의 치매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약이 필요하다면 알츠하이머는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사실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경중을 따져봤을 때 먹는 게 낫다면 낫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가 천천히 늦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길어졌습니다. 페널티를 옐로우 카드. 네, 옐로우 카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강 관리는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맨날 해요. 습관처럼 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게 되는 우리이지만
또 치매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몸이 한 군데 어디 병나거나 불편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어렵게 하니까 그런 치매 예방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길지 않게 사실 치매는요, 사실은 어떤 뭐 다양한 원인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라고 딱 밝혀지었다, 요게 원인이다 이렇게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다양한 증상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병 자체가 결국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성인병에 그게 진화가 되면은 치매로 진화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더 무섭습니다. 빨리 당뇨가 발생할수록 치매로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당뇨이신 분들은 정말 혈관이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생활습관, 모든 게 사실 성인병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습관병이에요.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하기,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조금이라도 더 걷기, 하루에 30분 더 걷기,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먹는 거 좀 건강하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하고, 그런 생활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머리를 쓰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하고 교류하시는 거.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 인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네,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디지털 세상이어서 애기들도 휴대폰 쥐어주면은 안 울고 혼자 몇 시간씩 잘 보는데, 그래서 디지털 치매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 아이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 미래 치매 유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런 우려가 맞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참 이제 시니어 사업을 했으나 열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 기간이 닿는 바람에 잠시 제가 초등학교에서 파타임으로 이제 상담을 받는데, 그 당시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모든 수업을 했었거든요. 끝난 무렵쯤에는 이제 마스크가 풀리고 대면 수업이 진행을 되면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느낀 점이 뭐냐면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갖고 얘네들이 4학년 때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서로 대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사회성을 키워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방식을 알고 내 말을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캐치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하소연하시는 게 컴퓨터로 수업만 들으면 좋은데 다른 거 이제 열어놓고 아이들의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사회에 나오는 얘네들이 한 10년쯤 정말로 논문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걸 이미 경고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이제 디지털 문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자, 디지털을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너무 장려를 했잖아요. IT 강국으로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이 별로 없어요. 한글로 된 논문이 없어서 이제 조만간에 제가 영문으로 된 논문을 좀 찾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더 알아가 보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어요. 뇌 구조 자체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저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하나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건 사실 연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그룹 안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걸 워크북으로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치매도 치매지만 10년 뒤에 수많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이 이렇게 큰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될 거라는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 요 며칠 전에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정유정이라는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상상을 못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로 인해서 생긴 그런 병이 마음의 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속도를 더 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짧게 끝나겠네요. 사실은 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치매 등급받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어르신이 하나만 보면 갑자기 멀쩡해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장기 요양보험과 치매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그 과정을 안 거쳐서 모르는데 이제 경험도 하시고 이제 행정 쪽에 밝으시니까 그 설명을 좀 길게 네, 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는 거나 치매 등급을 받는 거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장기 요양 서비스 그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은 전화가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와서 그래서 그 장기 요양 담당하시는 분이 약속을 잡고 집으로 와서 어르신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조금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1+1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뭐 모자, 사탕, 뭐 생수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면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너무 좋아져요. 너무 똘똘해지고 정신이 너무 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평소에는 막 이렇게 팔도 못 올렸는데 팔도 너무 잘 올려요. 근데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병이 있거나 불편하신 거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단순히 본인이 테스트한 것만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로 보호자한테, 주 보호자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물어보신데 실제로 제가 저희 엄마를 신청을 해서 요양등급을 받았어요. 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였어요. 아, 이분들이 요거를 제일 많이 보시는구나 생각했던 게 제가 느낀 포인트예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느낀 포인트인데 뭐냐면요. 옷을 혼자 입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 이용이 혼자 되시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 화장실 혼자 가실 수는 있는데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뒤처리를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는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도와드리지 않으면 옷에 좀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주 보호자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씻는 거를 물어보셨어요. 혼자 목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목욕을 못 하시고 제가 씻겨드리든가 저희 딸이 씻겨드리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저희한테 이제 무슨 장문의 그런 설문지 같은 걸 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로 가시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를 다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서 그냥 그 전송해달라고 병원에서 전송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십니다.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받아서 주로 다니시는 병원에 들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 장기요양 신청을 했는데 이거 주시고 가셨어요. 이거 전송해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평소에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몇 가지 물어보시고
그러고서 그걸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송을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서 이제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후에 등급을 결정을 해주셔서 등급 통지서를 보내주셨어요. 등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 등급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그 요양기관, 요양보호기관이라고 그러죠. 데이케어 센터나 주간보호소나 뭐 이런 등등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 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물론 사설로 해서 100% 내 비용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요양기관에서 아예 처음부터 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요양 생각보다 우리 어린이집, 애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 보내려면은 구립시설 같은 데 보내려면 대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저희 엄마를 등급을 받고 7군데의 구립요양시설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바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 만에 저희 엄마가 자퇴를 하셨어요. 자퇴를 하신 이유가 시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도 남들이 보면은 똑같다고 볼지 모르지만 거기 가니까 내가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퇴를 인정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안 모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다녀야 되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요양등급을 좀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집에 계셨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돼서 아이들이 집에서 할머니를 케어를 하다가 1년 반 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요양기관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저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아침마다 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나 오늘 가는 날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나 유치원 가는 날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데이케어라는 표현이나 노치원이라는 표현을 잘 못 쓰시고 86세신데 그냥 나 유치원 가는 날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약간 떼쓰고 안 가고 싶은 날은 오늘 일요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등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똘똘하게 잘 대답을 하시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 추가로 주보호자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보호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씻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화장실 가세요 이 정도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제가 아까 느낀 거라고 했는데 등급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용을 포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은 등급 외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 외 A, 등급 외 B.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점검하러 오셨을 때 저희 만약에 판정이 안 되면은 등급 외 판정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외 A, 등급 외 B 판정을 받으시면은 그 집 주소지 주민센터에 그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돌봄 서비스가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주 보호자가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려면은 그런 돌봄 서비스라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등급을 못 받으신다면은 그럼 등급의 판정이라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치매 환자한테 치매를 알린다고 죄송합니다.
치매 환자한테 치매 상태를 알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었을 때 자기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실 유언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언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네, 형제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는 슬픈 현실인데요.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제 책에도 썼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사람이 연초에 꼭 작성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작성이 아니고 갱신이죠. 갱신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나의 이력서, 그리고 하나는 유언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력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자격증을 더 취득을 했다든가 어떠한 뭐 캐리어를 더 쌓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력서니까 그거를 갱신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유언장을 왜 갱신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불의의 사고도 많고 이렇게 오늘 양 작가님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 치매라는 게 언제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언장 작성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써봤어요. 책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유언장 작성은 제일 중요한 게 직접 손으로 써야 돼요. 원 프로세서, 타자기 이런 거 안 되고요. 대필도 안 돼요. 내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언자의 성명, 작성일자를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언자의 주소를 풀로 쓰셔야 돼요. 그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주소를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여기는 주소지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주민등록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지방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내 거소지 주소를 풀로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언장을 다 작성하시고 말미에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거나 그 다음에 나의 이 지장을 찍으시는 건데요. 도장은 그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이름이 다 나와 있는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오른쪽 엄지 지장을 찍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은 특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썼죠. 배우자 이순희에게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몇 번지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평 이렇게 상기 아파트 내 가재도구 일체의 동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책에는 썼지만 뭐 요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림은 장남에게 준다. 뭐 어떠한 것 자동차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뭐 그랜저, 뭐 차 번호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시키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함으로써 사후에 논란이 예방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내 이력서하고 내 유언장을 미리 해마다 연초에 작성을 해보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오랫동안 치매와 그 밖의 얘기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 요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요즘 이런 게 좀 이상해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또 작가님 너무 길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어떡해요?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90 되신 노무원님 모시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인지도
일어나세요.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신대요. 방금 다녀오셨는데요. 또 가고 싶다. 또 가셨다가 또 들어오시는 거. 그거 하나 하고 하지 마세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밥상에 앉으시면은 애들 숟가락 젓가락을 계속 놓으세요. 놓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매번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항상 숟가락 젓가락을 계속 놓으시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애기 아빠가 너무 과한 표현으로 하다못해 막 소리를 내면서 하지 마이소 하지 마이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노 하지 마이소 그거예요.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빵을 먹든 과일을 먹든 주지 말라고 하는데 눈치를 보는 듯도 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르신은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완전히 오랑우탕 자세를 하면서 쫓아가서 왜 주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과하게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과한 행동을 해야 엄마가 에이크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도 아무리 또 내 아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와서 야단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이 좀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나요? 아니요, 치매 진단. 근데 치매 진단 안 받으셨어도 90 정도 되면은 네. 사실 인지가 많이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기억력들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줬는데 준 걸 까먹으신 거예요. 사실 그게 치매 증상의 일종이기도 한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요. 100번 같은 질문하면 저는 100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창피하거든요. 치매 진단을 안 받았어도 분명히 그 진단이 비록 치매가 아니어도 내가 엄청난 노인성 기억 장애로 인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은 거 갖고 자꾸자꾸 혼나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하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조심하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삶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지? 미련? 이런 것도 사라지기 시작하시고 스트레스 쌓이시고 나중에 우울증 오시거든요. 그거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기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아드님이 소리 들어도 어머님은 제가 왜 지르지? 내가 또 잘못했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는 남거든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치매노인도 인권이 있는 거고 기억하시고 그 순간은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도 살고요.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아. 그래서 일반 사람은 나의 현재가 과거랑도 연결돼서 어떤 판단이 쓰고 미래랑도 연결돼서 어떤 판단이 쓰는데 정말 기억력 장애가 심해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노드가 딱딱 끊어져서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강아지한테 계속 밥을 주는 이 순간이 나는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엄청 내.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또 쟤한테 혼날 일을 했나? 우리 어려서 되게 무서운 아빠 밑에서 자란 애들 늘 주눅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상담해 보면 100%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줘요. 마음껏 신문지 찢으라고. 그러면 정말 찢어 발려요. 아이고 나 찢는다. 더 찢어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요. 어때는 울어요. 울라 그래요. 왜? 집에서 부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도 분명히 기억을 못하는데 화를 내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치워버려야 돼요. 방법은. 왜? 내가 그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계속 강아지한테 밥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밥을 준 다음에 그걸 숨겨버리세요. 그럼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어르신을 배려한다 생각하면 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도 소용이 없을걸요? 남편은 일단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저 똑똑한 우리 엄마가 왜 저래? 그게 어머니의 그 행동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상한 거야. 그 구분은 사람들은 못해요. 그냥 단지 하나의 커다란 나는 화가 났다는 감정으로 뭉뚱그리거든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 세분화해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너무나 민감해서 그걸 잘 세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치만 알고 보면 엄마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것도 내가 엄마한테 또 화를 냈네? 저렇게 날 자꾸 화나게 하는 엄마가 진짜 화가 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젓가락을 그냥 놓으면 그 젓가락 놓는 게 굉장히 뭐 불편함을 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주세요. 좋잖아요. 아이고 내가 안 하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완전 좋지. 대신 걔는 밥을 많이 해주면 뒤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안고 댕길라고. 그러면 숨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머니 드세요라고 빵, 과자, 과일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가 할머니 빵, 과자, 과일 주지 마. 쟤 분명히 또 강아지한테 또 준다 이러니까 그걸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빨리 지켜보시고 안 드셔서 빨리 치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내가 그 상황을 어차피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해서 안 만드는 게 방법이에요. 강아지를 감사합니다. 또 덤비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입장 많이 해서 이제 한번 되지 않을까? 네, 오랜 시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아주 짧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오늘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 내지는 내가 요 얘기는 못했다 짧고 굵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오늘 한 내용이 제가 한 2-3시간 강연을 한꺼번에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다 해서 제가 최선해서 줄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풀어냈던 것이 있었고 저는 그래요. 치매는요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심리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애들한테 박스를 줘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애들하고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다고 힌트를 주는 애의 행동을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애들은 갑자기 차갑고 물컹한 게 잡히면 쓱 놀라고 무서우면서 들어가는 자체가 무서워요. 근데 미리 저기 시원한 씹으로 말캉말캉한 거 넣어놨어 라고 하는 애는 그냥 컵도 없이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캉말캉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도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쉽게 그냥 편안하게 상식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사실 되게 긴 강연을 갖다가 짧은 사실 북본서 텐데 제가 미쳤죠. 왜 또 갑자기 특강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래요. 제가 또 언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놓고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까. 아무튼 미리미리 치매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자꾸 보세요. 그리고 상황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빌 받아서 그 북콘서트가 아닌 특강을 몇 명을 들으셨는데 애써주신 우리 양은미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